안녕하세요, 뽀뽀입니다. 네, 오늘은 여러분들과 함께 차트 설정 방법에 관해서 함께 알아보려고 해요. 제 방송을 보면 가장 많은 분들이 하는 질문이 있죠. 차트 설정은 어떻게 하나요? 뽀뽀님은 차트 설정을 어떻게 했나요? 네, 그래서 많은 분들을 위해서 이 영상을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함께 화면을 보면서 차트 설정을 어떻게 하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화면에 보시는 게 평상시 제가 사용하고 있는 차트 기본 세팅입니다. 네, 그러면 어떻게 저와 똑같이 차트 세팅을 할 수 있는지 따라해 보실까요? 먼저 기존에 있는 차트를 저도 모두 다 지워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반적으로 많은 분들은 처음 업비트를 사용을 하시면 이 기본 차트 또 트레이딩 뷰 차트를 선택할 수 있는데 기본 차트로 세팅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저와 같은 차트 모양으로 보고 싶으신 분들은 꼭 트레이딩 뷰 체크를 해주시고요. 그리고 업비트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15일선과 50일선을 이평선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저희들도 업비트의 기본 세팅과 동일하게 15일선과 50일선을 기준으로 트레이딩 뷰 차트에서 세팅을 하도록 할 거예요. 기존에 제 방송을 보셨던 분들은 21선과 51선을 사용하는 모습을 보셨을 텐데요. 오늘 이 시간 이후부터는 15일선과 51선을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기존에 차트 세팅을 하셨던 분들도 이 부분은 수정할 필요성이 있겠죠. 수정하는 방법은 어렵지 않아요. 그럼 이제 처음부터 하나하나 차트를 세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평선을 세팅할 건데요. 이평선을 세팅하기 위해서는 여기 위에 보면 지표라는 메뉴가 있죠. 이 지표라는 메뉴를 클릭을 해줍니다. 그리고 나서 MA를 검색해 보세요. 영어로 MA를 넣으시면 이동평균이라는 것을 확인해 볼 수 있죠. 이 이동평균을 총 6번을 클릭해 줍니다. 1번, 2번, 3번, 4번, 5번, 6번. 네, 어렵지 않으시죠? 이 6번을 누르면 이 6개의 이평선이 세팅된 걸 볼 수 있죠. 위에부터 하지만 밑에 보면 선이 한 개밖에 안 보이죠? 왜 그럴까요? 네, 바로 모두 불이평으로 세팅이 되어 있기 때문이죠. 우린 이거를 숫자를 바꿔줌으로써 우리가 원하는 차트를 세팅하게 할 거예요. 저 같은 경우는 보통 7일선, 오늘부터는 15일선, 50일선, 121선, 241선, 361선을 세팅할 거예요. 세팅하는 방법을 함께 볼까요? 세팅하는 방법은 매우 간단합니다. 옆에 보시면 톱니바퀴를 가까이 마우스를 대보시면 설정이라고 나오죠. 이 설정 눌러주는 겁니다. 그러면 인풋과 모습이 나오는데 이 인풋에서 우리는 숫자를 변경함으로써 이평선의 길이를 조정할 수 있습니다. 저는 먼저 7일을 사용할 거예요. 7로 바꿔주시고요. 근데 저는 7일선 같은 경우 검정색을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모습에서 색깔을 검정색으로 바꿔줄 거예요. 네, 그리고 이평의 두께 역시도 저는 너무 얇으면 보이지 않기 때문에 두 번째 두께를 사용할 생각입니다. 그리고 나서 X를 눌러주시면 돼요. 네, 보시는 것처럼 위에 검정색 선이 하나 생긴 걸 확인해 볼 수 있으시죠? 이번에는 15일선으로 바꿔보겠습니다. 방식은 동일합니다. 설정 눌러주시고요. 인풋에서 15로 바꿔주시면 되죠. 모습, 저는 보통 15일선 또는 21선 같은 경우는 노란색 또는 주황색을 사용합니다. 그래서 저는 주황색을 선택을 할 거예요. 아무래도 15일선은 자주 사용하는 선이기 때문에 앞에 7일선보다는 좀 더 두꺼운 세 번째 굵기로 선택할 예정입니다. 마찬가지로 X를 눌러주시면 적용이 된 걸 확인해 볼 수 있으시죠. 네, 다음은 50일선 세팅 방법은 동일합니다. 인풋에서 길이를 50으로 바꿔주시고요. 모습은 본인이 원하시는 컬러를 사용하시면 되죠. 저는 보통 이 하늘색, 연록색을 사용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 컬러를 사용을 해줄게요. 이번 역시도 두께는 좀 더 두꺼운 컬러를 사용하겠습니다. 그리고 X 눌러주시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121선, 241선, 361선도 선택해야 되는데 이거 역시도 간단하게 하시면 되죠. 컬러는 중요하지 않기 때문에 저는 그냥 길이만 바꾸겠습니다.
네, 이것으로 이평선의 세팅이 끝났습니다. 네, 보시는 것처럼 6개의 이평선이 컬러별로 이렇게 화면에 나오는 것을 볼 수 있죠. 이평선 세팅이 끝났다면 이제 또 하나의 세팅을 해야 되죠. 네, 바로 볼린저 밴드입니다. 네, 볼린저 밴드를 설정하는 방법도 매우 간단하죠. 네, 지표를 눌러주시고요. 검색해서 볼린저를 쳐주십니다. 볼린저. 네, 볼린저를 검색을 하시면 이 3가지의 볼린저 밴드가 나오거든요. 네, 많은 분들이 맨 위에 있는 볼린저 밴드를 선택하는 경우가 많은데 제가 사용하는 볼린저 밴드는 두 번째에 있는 볼린저 밴드입니다. 아무것도 써있지 않아요. 볼린저 밴드를 클릭을 해주시는데 저는 2개를 클릭을 할 거예요. 하나, 둘. 네, 2개를 클릭하는 이유는 간단합니다. 일반적으로 볼린저 밴드를 우리는 20.2 세팅으로 하나만 놓고 보시는데 이렇게 삐져나가는 경우가 있거든요. 이거를 확인해 보기 위해서 저는 곱을 4로 하나를 더 만들어 줄 거예요. 확인. 네, 보이시나요? 아까 볼린저 밴드가 20.4 곱이 설정되지 않으실 경우에는 이 볼린저 밴드를 삐져나간 것을 볼 수 있었죠. 하지만 4로 하니까 이 안에서 볼린저 밴드 끝에서 조정을 받고 내려오는 모습을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아직 볼린저 밴드에 대해서 어떻게 활용하는지에 대해서 배우지 않으셨기 때문에 이 세팅하는 과정에서 제가 지금 하는 말이 어떤 말인지 잘 이해하기 어려우신 분들도 많을 거라 생각을 해요. 하지만 이어지는 추가적인 강의를 통해서 또 제가 하는 정규 방송을 통해서 지속적으로 볼린저 밴드를 어떻게 활용하는지 또 이평선을 어떻게 활용하는지 교육해 드릴 예정입니다. 네, 계속해서 차트 세팅을 해볼까요? 이번에 차트 세팅을 하실 거는 바로 거래량입니다. 우리가 볼륨이라고 하죠. 이 주식과 또 코인에서는 상당히 중요한 게 바로 거래량입니다. 그럼 거래량을 볼 수 있도록 어떻게 세팅할 수 있을까요? 지표를 클릭해 주시고요. 거래라고 검색을 해봅니다. 네, 그럼 옆에 거래량이라는 메뉴가 뜨죠. 이 거래량을 클릭을 해주십니다. 어떤가요? 밑에 거래량을 알려주고 있는 그래프들이 나오는 것을 볼 수 있죠. 네, 매우 간단해요. 네, 이제 마지막 하나 남았습니다. 제가 사용하는 보조지표 중에 가장 기본 보조지표인 RSI예요. RSI 역시도 지표를 클릭해 주시고요. 검색해서 RSI를 눌러주시면 됩니다. 네, RSI는 상대 강도 지수인데요. 쉽게 말해서 감매수 구간과 감매도 구간을 알려주는 거죠. 클릭을 해볼까요? 네, 클릭해보면 RSI라고 해서 밑에 새로운 창이 만들어지는 걸 볼 수 있죠. 네, RSI를 사용하는 방식은 매우 간단합니다. 네, 이 초록색 선이 보이는데요. 이 선이 이 분홍색 밖으로 넘어가면 감매수 구간이라는 걸 알려주고요. 이 선이 이 분홍색 선 아래로 내려오면 감매도 구간이라고 알려줍니다. 우리가 응용하기는 상당히 쉽겠죠. 이 하얀색 위로 올라가면은 감매수 구간이기 때문에 우리는 적절히 익절을 할 필요성이 있을 거고요. 반대로 이 분홍색 선 아래로 내려가면은 감매도 구간이기 때문에 우리는 매수 타이밍으로 볼 수도 있습니다. 네, 자세한 내용들은 저희 정규 방송 그리고 이어지는 추가적인 교육 영상들을 통해서 확인해 볼 수 있으시고요. 네, 이렇게 해서 제가 오뽀가 사용하는 기본적인 차트 세팅은 끝났습니다. 네, 제가 방송을 할 때는 항상 이 모양 이대로 이 모양 그대로 차트를 세팅하고 방송을 하죠. 또 많은 분들은 의문을 가질 수 있으세요. 오뽀님 방송에서는 저렇게 생기지 않았는데요? 라고 말씀을 하실 거예요. 네, 맞습니다. 기본 세팅을 이렇게 해놓지만 제가 주로 방송을 할 때는 7일선과 15일선, 50일선만 켜놓고 방송을 할 거예요. 왜? 이렇게 보면 너무 복잡해 보이거든요. 네. 그러면 어떻게 감출 수 있을까요? 지우지 마시고요. 이 세팅을 보시면 맨 앞에 눈동자 모양이 있거든요. 이 눈동자 모양과 갖다가 대시면 보기 숨기기라고 나옵니다. 그래서 제가 자주 사용하지 않는 이평선들은 숨겨줄 거예요. 먼저 121선, 241선, 361선. 볼린저 밴드도 우리가 굳이 매도와 매수 타이밍이 아니면 볼 필요가 없겠죠. 그래서 일단은 숨겨놓을게요. 숨겼습니다. 네, 어떠신가요? 한편 더 우리가 차트를 보기 좀 더 수월해졌죠. 그리고 옆에 나와 있는 이 이평선 설정 부분도 위에 마이너스를 눌러주시면 사라지고요. 플러스를 누르면 다시 오픈이 됩니다. 저는 평상시에는 당연히 숨겨놓겠죠. 네, 제가 보통 방송 때 사용하는 모습 그대로죠. 이제 제 방송을 보면서 많은 분들이 더 이상
오뽀님 차트 세팅은 어떻게 하나요? 라는 질문을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네요. 이 영상을 통해서 그 모든 질문이 해결되기를 바라봅니다. 네,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꼭 하고 싶은 얘기가 있어요. 네, 바로 이겁니다. 제가 하는 방송은 사행성 조작 및 코인 투자를 유도하는 방송이 아니에요. 기본적인 차트 교육을 바탕으로 매매의 기준을 잡고 합리적인 투자라는 것을 그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모든 투자의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제 방송은 참고만 하기 바랍니다. 그럼 왜 차트를 공부해야 될까요? 차트를 가지고 공부하다 보면 우리는 잘못된 투자 습관을 고치는 데 상당히 큰 도움을 됩니다. 우리가 어디에서 매도를 해야 되는지, 어디에서 매수를 해야 되는지에 대한 기본적인 기준을 만들어주기 때문이죠. 네, 벌써 많은 분들이 제 방송을 보면서 차트를 공부하고 있고 또 많은 도움을 얻고 있습니다. 네, 제 방송이 처음이시고 아직 구독을 하지 않으셨다면 지금 이 시간부터 구독을 하시고요. 매일 밤 9시에서 10시 사이에 하는 저희 정규 방송을 보시면서 차리니, 풀이니를 벗어나기를 바라봅니다. 네, 지금까지 여러분의 가디언 오뽀였고요. 방송을 통해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